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분석 시간에서는 한국 문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걸작이죠. 바로 1921년에 발표된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낡은 옛날 소설이 아니거든요. 억압된 시대 상황 속에서 인간의 멘탈이,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또 어떻게든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게 강렬한 심리 분석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실존적 여정 바로 시작해볼까요? 살아있는 채로 차가운 해부판에 핀으로 딱 고정된 개구리가 된다면? 와, 상상만 해도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이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질문이 바로 우리 주인공을 이야기의 맨 처음부터 완전히 얼어붙게 만듭니다. 주인공은 심각한 심경쇠약에 시달리면서 이 해부판 위 개구리의 잔상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트라우마냐면요. 무려 8년 전 중학교 시절 생율, 그러니까 당시 박물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텁석부리 선생님이 개구리 배를 쫙 가르고 오장을 다 빼낸 뒤에 학생들에게 던졌던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래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시오? 아, 정말 끔찍하죠. 그 꿈틀거리는 심장과 폐, 찌르는 바늘끝, 그리고 그 조그만 전율. 이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악몽 같은 기억이 주인공 머릿속에 아주 깊게 박혀서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아슬아슬한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해부된 개구리라는 이 차가운 은유가 어떻게 부서진 이성과 끔찍한 환영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주인공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무거운 권태에 깊은 무기력증, 사실상 완전한 신경쇠약 상태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식은땀을 쫙쫙 흘리고 극도로 심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해부형 메스가 번쩍이는 환영이나 자기 책상 서랍 속에 있는 면도칼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미칠 지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땅끝이나 무인도 아니면 저 멀리 시베리아 벌판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절망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예민한 주인공은 결국 자기 자신이 생체 해부를 당하고 있는 개구리나 다름없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완전히 짓눌리고 마비되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고통받는 마음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주인공이 평양과 남포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이 숨막히는 생각가를 어떻게든 떨쳐내려고 충동적으로 기차에 몸을 실은 주인공 곁에 정말 흥미로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단인데요. 표단이 뭐냐면 조롱빵 모양으로 생긴 술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술병이 절대 아니에요. 주인공의 굉장히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인생관, 그리고 이 끔찍한 실존적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술에 의존하는 그의 어두운 내면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거든요. 삶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암울한 시대를 버텨내기 위한 그만의 처절한 생존 방식인 셈이죠. 주인공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표단이 없으면 인생도 없다. 이른바 무표단이면 무인생이라는 거죠. 그 차갑고 끔찍한 공포를 어떻게든 마비시키려고 술, 즉 알코올에 엄청나게 의존합니다. 기차가 달리는 그 폭발적인 속도감과 독한 위스키의 힘을 빌리고 나서야 비로소 환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아주 일시적인 도피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세 번째 파트, 광인의 3층 집입니다. 남포에 도착한 우리 주인공, 여기서 정말 독특하고 기이한 인물인 김창억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3원 50전. 아니, 단돈 35냥입니다. 김창억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서 버려진 쓰레기나 나무 조각 같은 걸 주워 모아서 무려 3층짜리 기괴한 집을 직접 지어버립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창억이라는 사람의 논리나 망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히면서도 묘하게 빠져듭니다. 자기는 동서친목회의 회장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 달 열사흘 만에 이 판잣집을 지으라고 직접 명령하셨다고 아주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의 평화를 감독하러 세계 일주를 떠날 거라고 큰 소리를 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압권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의 귀괴한 한자풀이입니다.
자기 성씨인 김자를 쇠금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 아래에 구슬 옥자가 들어간 거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보배 같은 구슬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자신만의 굳건하고 부조리한 망상의 세계를 창조해낸 겁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틱한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대비가 하나 완성됩니다. 한쪽에는 차가운 현실의 공포에 짓눌려서 극도로 우울하고 시니컬한 이른바 제정신인 주인공이 있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현실 감각은 다 날아가 버렸는데 엄청나게 활동적이고 오히려 그 미쳐버린 광기 덕분에 묘하게 자유로워 보이는 광인 김창옥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마비된 지극히 이성적인 남자와 기쁨에 차서 자기만의 귀괴한 현실을 똑딱똑딱 만들어가는 미친 남자의 진짜 완벽하고 극명한 대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광기로의 추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묘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김창옥이 어쩌다 그 지경까지 미쳐버렸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 과거가 진짜 너무 비극적입니다. 사실 그는 무려 10년 동안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던 평범한 보통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4개월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의 연약했던 신경이 말 그대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게다가 감옥을 나선 바로 그 첫날 아내가 사창가로 도망쳐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마주하게 되죠. 결국 멘탈이 산산조각 난 그는 43일 동안 황야로 숨어 들어가서 그 버려진 나무들을 모아 자신만의 요새, 그 기괴한 3층 집을 짓게 된 겁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엘리트 지식인이 억울한 감옥살이와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슬픈 타임라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심리적으로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불안한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가 지붕도 없이 기괴하게 얽어 만든 그 3층 판잣집의 위치인데요. 하필이면 그 집이 자기 아내가 도망친 그 유곽, 즉 사창가가 정면으로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비탈에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한 트라우마에서 도망치려고 자신만의 성을 쌓았는데 정작 그 트라우마를 가장 뚜렷하게 매일 마주 봐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 앉은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드디어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네요. 5번째 파트, 마지막 불꽃입니다. 이 김창옥의 초현실적인 여정은 아주 극적이고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첫째, 그는 남은 가족과 자신의 옛날 삶을 그야말로 남김없이 전부 버려버립니다. 둘째, 그가 피땀 흘려 지어 올렸던 그 쓰레기 3층 집이 갑자기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셋째, 모든 걸 잃은 김창옥은 영원한 불황자가 되어서 그 차가운 눈 덮인 황야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희생의 마지막 건축물마저 제로 돌려보내면서 이 세상과 이어져 있던 마지막 끈까지 다 끊어버리고 완벽한 이방인이자 자유로운 아웃사이더로 사라진 거죠. 그 3층 집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주인공이 친구에게 아주 격정적이고 본능적인 편지를 하나 씁니다. 실신자를, 아니요, 자유민을 이 눈앞에 놓고 볼째 나는 울고 있어. 모든 세포가 환희와 온애 사이에서 뛰놀다가 기절할 만큼 기뻐서. 와, 이 문장 좀 보세요. 주인공은 극도의 두려움과 동시에 엄청난 경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미치광이가 비록 기괴한 방식이긴 했지만 이 숨막히는 현실 세상에서 그토록 원하던 절대적인 해방을 마침내 이뤄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끔찍한 현실의 공포에 짓눌려 마비된 채 살아가는 지식인과 기괴한 망상 속을 활보하며 살아가는 광인. 과연 이 둘 중에서 누가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온갖 트라우마와 억압으로 가득한 이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부판 위에 묶어두는 것은 과연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묶인 우리를 마침내 해방시켜주는 것은 광기일까요? 이 강렬하고도 묵직한 질문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